한동훈 전 대표 라이브 방송이 이제 일거 주변에서 좀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. 뭐 물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현안이 있긴 하죠.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캐릭터가 본캐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등급 라방에서 하는 걸 부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오랫동안 라방하는 거는 정치인에겐 좀 위험한 시도다. 라방은 그렇게 안 되고 말 한 번 실수하면 한마디로 이제 나락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위험하다고도 많이 하시는데요. 뭐 저는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게 좋아요. 정광재 대변인께 여쭙게 뭐 그런 지적이 있고 뭐 본인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하기로 하나 봅니다. 근데 실제 그래서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 본인이 겸허히 받아들인다. 그리고 어제 있었던 라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번에 그 특검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당내 패널 인증제와 관련한 여러 정치적 현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요.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. 이렇게 라방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절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, 본인이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면 아예 얘기하지 않는 이른바 우리가 스스로가 뭐 셀프 데스킹이라고 하나요?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.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아직 오프라인 공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할 만한 명분이나 기회를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소통의 도구로 이 라방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. 실제로 특검에서 법원에 증인 신청을 요청했고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죠. 그래서 23일 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를 합니다.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뭐 여러 가지 저한테 반론을 해주셨죠. 제가 계엄 표결이 지연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신 것으로 보여요. 151석이면은 해제가 되는데 190석에 됐습니다. 그 의미는 뭐냐면 40석이 더 늘어날 때까지 시간적 여유 동안 계속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.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표결이 지연된 경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제 말이 틀립니까?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우원식 의장이 표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유로 지연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좀 발끈했어요, 이 부분에 대해서. 발끈할 만하죠.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거의 나경원 의원의 내랑 공범 발언하고 저는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계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상임위 또 국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을 향해서 그건 망상이다.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. 그런데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다 알았던 거 아니야? 내란 할 거라는 거를 그때 그렇게 물었었잖아.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다라고 규정한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.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. 그리고 이런 얘기를 바로 재판전 증인신문에 혹은 뭐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서 했으면 될 일이었어요. 본인이 할 얘기가 있다면. 그래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반구구 개혁 세력 연대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로만 했지 실제로 뭔가를 보여준 것도 없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한 바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참고인으로 좀 그때 상황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특검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. 책에 다 있다. 책에 봐라 다 나왔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제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도 이런 비판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다 있다.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? 그러니까 그런 책이나 뭔가 본인이 출연했던 그 시사 프로나 이런 데 증언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증언의 효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이 검사 시절에 과연 그러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책 보면 되겠군요 이렇게 했던 것인가. 본인은 비밀번호도
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버텼던 그런 모습 우리가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협조도 안 하면서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무슨 소리야? 우린 18명이 가서 참여했어. 계엄 해제 결의에. 이런 얘기를 또 도돌이표처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이 정말 그렇게 정당하게 생각하고 계엄의 날 그 밤에 할 얘기가 있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서 얘기해주고 혹은 재판 전 증인 신문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뭐 그냥 책에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가면 본인이 정말 꿈꾸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해제하려고 노력했었지만 법원에 가서까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.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뭐 국민의힘과 그 방향이 일치하는 건데 저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? 한동훈 전 대표? 국민의힘과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거리두기를 이제 끝내고 좀 집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. 내가 원래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충실한 당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던 아주 충실한 충직한 그런 당원이었는데 왜 저보고 이러십니까? 이렇게 좀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뺄셈 정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좋은 제목을 그렇게 자꾸 바깥에 가둬둘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백의종군의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겠죠. 지금 웬만하면 이 박정아 의원이 사실 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남에 대해서 충고 잘 안 합니다. 부드러운 분이죠. 예, 아주 부드러운 분인데 그래서 박정아 의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좀 충고를 하셨겠습니까? 그것은 박 의원께서 이 한동훈 대표를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저거 말고 그 액션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저거 하시니까 좀 그 간곡하게 좀 충언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장애투쟁을 많이 한다. 지난 금요일 날도 오후 2시에 국회 그 본회의장 앞에서 전국의 당원들이 모여서 그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규탄대로 했습니다. 원래 그전에는 오전에 했습니다만은 뭐 멀리 그 전남 그리고 경남 여기에서 올라오면 4-5시간 걸린다는 그런 호소 때문에 오후에 하면 더 많이 온다.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강남에서 지하철로 40분만 하면 국회의사당까지 올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셨어야죠. 가셔서 와야 된다. 그렇습니다. 내가 백의종군 하러 왔습니다. 저를 부르지 않았지만 저는 왔습니다. 이 여기에 동참해서 정부 여당을 3대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괴멸시키려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. 저는 뭐 한낱 당원이지만 저도 마이크 하나 주시면 저도 피 끓는 목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의 도리지. 저는 라방을 계속 하시는 것은 인기만 더 갉아먹는 것 같아서 박정아 의원님 좀 그 충고를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?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.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가장 무섭다고 이런 기류가 실제로 뭐 외곽에선 있기도 하거든 상황이거든요. 뭐 실제 배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우리 보수 정치권에서 유독 강한 것 같습니다. 사례가 많이 있죠.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조언 같은 거 충분히 저는 뭐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전선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말 1대 180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민주당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우리 당과 그 행정부,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모습,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거잖아요. 그것이 비대위원장 자리로 가는 계기가 됐고, 그래서 여러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민주당과 잘 싸우는 한동훈의 전 모습을 보고 싶다. 그래서 최근에 내는 메시지들은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한 이야기들로 집중이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.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상당히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냐. 그런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썼거든요. 글을. 그러니까 뭐 계엄 해제 표결을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으로 와야 되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
또 야당과도 여당과도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. 예.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대를 정하는 것인데 왜 빨리 안 했어? 정족수 넘었으면 바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한동훈 대표가 실은 이해 안 되는 말을 한 거죠. 어떻게 보면 억까 같은 것인데 그만큼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움직일 공간이 적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? 자신이 한마디 하면 적극적으로 말은 안 했어도 설마 장동혁 대표가 될까?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장동혁 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야, 이만큼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이 영향력을 미치고 전환기 씨 같은 분이 나 장동혁 대표 만들겠다면 만들어지는 지금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. 예.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공간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니까 현장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좀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좀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좀 쉽지 않다. 그리고 너무 뭐 이제까지 자신이 계엄을 최전방에서 막았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3대 특검이 야당을 괴멸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이 참 난처하지만 또 이것도 본인의 처지잖아요. 이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은 많을 것 같습니다. 예. 증인 신청이 23일입니다. 법원이 여기서 구인이 가능한데 뭐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.